메이드 바이 톨키니스트 아이디어. 짜잔! 메이드 바이 톨키니스트 아이디어. 줄여서 MBTI는 톨킨 팬들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MBTI는 여러분들의 작품을 모집하여 만들어집니다. 지난 11월에 중간 기로의 여행 네이버 카페를 통해 톨킨 팬분들의 작품을 모집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멋지고 다양한 작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제1회 메이드 바이 톨키니스트 아이디어로 떠나볼까요? 잠깐! 영상 속 작품들의 저작권은 원작자분들께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작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스랄레골림의 작품 버니 더 파이어입니다. 2018년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그리신 그림이라고 하시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그림일까요? 잘 보면 그림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맨 윗부분의 인물은 페아노르, 중간 부분의 인물은 암나스, 아랫부분의 인물은 마에드로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불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였던 페아노르와 그의 아들들인데요. 페아노르는 불의 영을 지니고 태어난 요정이었고 막을 수 없는 화염 같은 그 성질로 인해 다고르누인 길리아스, 별빛 속의 전투에서 홀로 모르고스의 진지를 향해 쳐들어가다가 불의 악마 발로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암나스는 페아노르의 막내 아들로 불처럼 붉은 머리카락을 지닌 요정이었습니다. 더 히스토리 오브 미드러스에 나온 바로는 페아노르와 놀도르 유정들이 텔레리 유정들을 죽이고 빼앗은 배를 타고 가운데 땅으로 왔을 때 암나스는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몰래 배에 탔는데 아버지 페아노르가 배를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그 속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우 저런! 마에드로스는 페아노르의 맏아들로 암나스와 같이 붉은 머리카락을 지닌 요정이었습니다. 마에드로스는 동생 마글로르와 실마리를 훔쳐 달아나다가 실마리를 자신의 손을 태우자 자신들이 실마리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불길이 가득한 깊은 구렁에 몸을 던져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불로 인해 비극적으로 운명을 마친 세 명을 그리신 그림이었네요. 참고로 건 윗 더 파이어라는 제목은 영화 건 윗 더 윈드, 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착안하신 것이라고 하네요. 평화로운 제4시대의 어느 날 밤, 샘의 딸 엘라노르는 왕에게서 온 편지를 보여달라며 조릅니다. 샘은 은빛 글자로 근사하게 쓰여진 편지를 꺼내 보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에일리님의 작품 킹슬레러입니다. 올해 가을에 쓰신 요정어 캘리그래피라고 합니다. 우와! 정말 잘 쓰셨는데요. 더 히스토리 오브 미드러스 9권 사우론 디피리드에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지 못했던 에필로그가 실려있는데요. 반지전쟁이 끝나고 10여 년 후 샤이어의 시장이 된 샘이 곤도르 여왕이 된 아라골은 2세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라골은이 샘의 가족들을 만나러 샤이어 근처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에일리님께서는 신다린으로 된 왕의 편지에 일부를 적으셨다고 하네요. 이걸 읽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라골은 아라소니온 에델할은 아란꼰도르 에드르거 레언이라 키라디 케르디르 페라해 이센노위 판사하여 에스타사라엔 컨디이르이드란 네. 아무튼 이걸 풀이하면 아라소른의 아들 요정석 아라골은 곤도르의 왕, 그는 샤이어의 시장 세마이즈가 아니라 포어이즈로 불려마땅한 을 만나고자 각별히 소망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편지에서 샘과 아라고른의 우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세 번째 작품은 나니아님의 작품 모리아 상상화입니다. 나니아님께서는 가운데 땅의 모습을 섬세한 펜 하나 연필화로 그려내는 것이 취미이신데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 난쟁이의 도시 모리아를 연필로 그리신 그림이라고 합니다. 2019년 8월에 그리셨다고 하네요.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 정말 디테일이 대단한데요. 광활하고 아름다운 모리아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죠. 모리아는 김리의 선조인 긴수염족 난쟁이의 왕 두린 1세가 세운 도시로 난쟁이들의 도시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부흥을 누리며 무한히 지하로 파내려간 그 광산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이윽고 끔찍한 재앙의 괴물을 깨우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했죠. 반지의 제왕에서는 멸망한 후에 모리아가 등장했는데요. 나니아님의 모리아 상상화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번영하던 모리아의 황금기를 상상하게 되네요. 네 번째 작품은 아가르와이님의 작품 바라뚜르입니다. 무려 3D 펜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대단하죠? 유튜버 사나구님의 팬이시다네요. 하늘로 우뚝 솟은 검은 탑의 자태가 실사 영화에서 나온 바라뚜르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3D 펜과 모델링 페이스트, 재활용품, 레진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셨다고 해요. 사우론의 붉은 눈 부위에는 작은 전구를 넣어서 빛이 나오게 만드셨다고 하네요. 와, 이런 모양의 탁상등 굿즈가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바라뚜르는 사우론이 태양의 제2시대에 지은 탑으로 짓는 데만 거의 600년이 걸렸고 절대 반지가 파괴되지 않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강력한 탑이었습니다. 드높은 탑의 꼭대기에서 사우론은 가운데 땅을 한눈에 감시했죠. 이렇게 작은 바라뚜르에서도 그 무시무시함과 위험이 느껴지네요. 다섯 번째 작품은 할로님의 작품 반지의 제왕 어몽어스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게임 어몽어스를 아시나요? 가지각색의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모양의 우주인 캐릭터가 되어 플레이하는 일종의 마피아 게임이죠. 반지 원정대로 어몽어스를 패러디하신 그림이라는데요. 너무 귀엽네요. 프로도, 샘, 메리, 히튼, 아라골은, 간달프, 레골라스, 김리, 보로미르, 그리고 나즈굴까지 총 10명이네요. 어몽어스에서는 한 판에 최대 10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인물들의 옷차림을 깨알같이 그려놓으신 것도 귀엽고 재밌네요. 임포스터인 나즈굴이 크루원인 프로도를 죽이는 장면도 만드셨는데요. 조금 잔인할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세요. 으악, 빨리 누가 신고를 해줘야 할 텐데. 어몽어스에 정말로 저런 스킨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 작품은 루시엔 티노비엘님의 작품 우리는입니다. 올해 11월 초에 발라들과 발리에들의 심정을 상상해서 쓴 글이라고 하시는데요. 작품의 고증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하시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영혼의 궁정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운데 땅을 사랑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발리노르는 분리되었고 엘다르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손으로 일군 가운데 땅은 첫 모습을 잃어버린 채 악에 물들었지요. 가운데 땅의 통치권을 포기하던 순간 참으로 슬펐습니다. 놀도르가 참 안타까웠고 에다인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가운데 땅의 끝은 에루께서만 알고 계시니 더욱 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미래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가운데 땅은 모르고스가 뿌리 나게 물들어버렸고 그 악의 씨앗은 언제까지고 살아서
가운데 땅을 괴롭힐 것을 알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에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둥그러졌고 발리노는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이스타리는 임무를 완수하여 돌아왔고 가운데 땅의 요정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발리노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이며 다른 종족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며 시간과 함께 가운데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 세상의 수명이 끝날 때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와, 좋은 글인데요. 발라들의 존재가 정말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든 지금도 발라들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7번째 작품은 나니아님의 작품 백색의 간달프입니다. 작년 8월에는 모리아 상상화를, 올해 8월에는 백색의 마법사 간달프를 그리셨군요. 발로그와 싸우면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간달프가 탕고른 숲에서 아라고른 일행의 앞에 다시 나타나는 장면을 떠올리며 그리셨다고 하네요. 위풍당당한 모습이 정말 멋있고 든든하네요. 이렇게 위엄있고 믿음직한 모습이 나니아님께서 어릴 적에 호빗을 읽으면서 느꼈던 간달프의 모습이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백색의 간달프를 직접 만나게 된다면 진짜로 머리 뒤에 저런 후광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8번째 작품은 아르테님의 작품 크리스토퍼 톨킨이 쓴 호빗 50주년판 서문입니다. 영상 작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크리스토퍼 톨킨이 쓴 호빗 50주년판 서문. 호빗은 1937년 9월 21일에 처음 출간되었다. 아버지는 호빗의 첫 문장을 쓴 순간이 정확히 기억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교수들에게 매년 부과되는 학교 졸업 자격 시험지를 검토하면서 어느 빈 답안지에 땅속 어느 굴에 한 호빗이 살고 있었다 라고 낙서를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이 문장을 마치 순간적인 충동으로 지어낸 듯이 거듭 되풀이하셨다. 형은 당시 4살에서 5살 사이였던 내가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회고한다. 한 번은 내가 이야기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저번에는 아빠가 빌보의 진무는 파란색이라고 하셨고 소린의 모자에는 금색 술이 달려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빌보의 진문이 초록색이고 소린 모자의 술은 은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 녀석도 참 하고 웃으시면서 책상에 가서 기록해 두셨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이 영상은 1987년에 출간된 호빗 50주년 기념판에 J.R.R. 톨킨의 셋째 아들인 크리스토퍼 톨킨이 쓴 서문을 토대로 구성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이어서 더 보고 싶다면 마이 프레셔스 톨킨 채널에서 크리스토퍼 톨킨이 쓴 호빗 50주년판 서문 영상을 찾아 시청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0년 12월 제1회 메이드 바이 톨키니스트 아이디어의 작품들을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멋진 작품들이 정말 많았죠? 끝나서 아쉽다고요? MBTI는 3개월 뒤 2021년 3월에도 다시 찾아올 예정이에요. 톨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톨킨과 가운데 땅과 관련된 작품이라면 무엇이든지 MBTI에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2021년 2월에 중간계로 이어행 카페에서 제2회 MBTI의 작품을 모집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그럼 남은 2020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마리